어서골 정도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거제시 해양항만과장 정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실 분 계십니까?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저희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요. 능포항 관광형 낚시 어항. 몇 페이지? 이 페이지는 134페이지. 예. 지금 어쨌든 지난 저희 경제관광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현장 점검할 때 예. 저희들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에서 여러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요 낚시공원 그다음에 피싱 클럽하우스 위탁자라 해야 되나요? 운영자를 거의 결정했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3개가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있고 카페테리아 있고 낚시공원 이 3개를 지금 어쨌든 지금 어찌 보면 좀 방치되어 있는 준공이 되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서 제가 올 7월달에 왔을 때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상업용지가 그게 6,250이면은 약 한 1,890평 약 한 네. 1,900평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옛날에 좀 매각도 좀 고민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 매각은 뭐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수산청 땅이니까 수산청에서 여기다 건물을 좀 지어달라 그리고 우리가 관리 위탁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건 아마 부정적으로 그것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해가지고 건물을 뭐 어떤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이나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면 지금 사업용지 1,900평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에 이제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방법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어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 아니면은 일반 민간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이 공모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어떻게 거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좀 계획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내년에 이제 당초 예산이 내년부터 시작될 거니까 내년에 어쨌든 국비를 이렇게 공모 같은데 이런데 그런 방법 하나 하고 그 얘기는 제가 이전에 한 3분의 과장님을 거치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찌 그래서 보면 예. 지금 과장님이 왜냐하면 우리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말을 끊어서 좀 아닙니다. 죄송하기도 한데요. 이미 매립되고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능포동민들에 대한 기대도 굉장했습니다.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공공부지로 사용하기로 결정돼서 지금 이미 거의 한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 사업 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지금 상태로서는 이것도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된다면 어쨌든 이제 국비를 받아가 지어가지고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을의 단체에서 짓는 방법 아니면은 공모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마을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제안은 지금 구두상으로는 지금 네네. 뭐 미팅을 그러니까 하자는 그런 상태까지로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제가 한참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아니 그러려니까 또 이렇게 과장님 또 바뀌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한 3-4분이 바뀌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정기인사 예, 예. 또 12월 말에 또 바뀌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반드시 내년에는 그 마을을 위해서 사실은 그 바다를 밀입해서 만든 예, 것인데 맞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예예. 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그 운영자 정해졌지요. 낚시공원은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피싱클럽 하우스도 그 운영자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피싱클럽 하우스의 그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그 주변에 오는 그 시민들한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만약에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은 민간이 결과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인데 관리를 한다는 그런데 말은 위탁 조건에 우리가 그걸 달아야지요. 그게 주관에는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이렇게 조금 후에 조그마한 간이 예, 화장실 간이 하나 화장실은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 사실 거기 꺼려해요. 가서 환경을 보면 예,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시설로 지은 피싱클럽 하우스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 야간에 예. 예, 개방형 주간에는 가능하지만 화장실로 예.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위탁할 때 그렇게 예, 좀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수산물 잠깐만요. 150페이지 잠깐 네. 저기 151페이지 151페이지와 15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수산물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에 예. 위탁 사용료입니까? 이게 좀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은 좀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7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지금 삼삼법인 해가지고 1,700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동네 그 일구 마을로 지금 돈이 들어갔고 아니, 그러면 맞습니다. 위탁 사용료가 1,70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들 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매년 임대료를 받는다 이 말씀인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예. 임대료가 1년에 1,700만 원입니까? 이게 조금 아시겠지만 그 앞에 중개 펌프장 그걸 하면서 네. 이렇게 그 동네에 일구 쪽에 일통 쪽에 네. 장성분 동에 거기 돈을 지금 일정 부분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그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거치지를 않고. 아니 그러면 그 수탁자가 직접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지금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이게 삼삼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한 5,400 정도. 그 중에서 우리 시에 한 1,700. 1,700원 임대료로 우리 시 예, 세입으로 나머지 잡히고 3,000 몇백은 지금 그 마을에 준다 이 마을에 말인 지급을 하고 거죠. 그러면 우리 그 해양 항만가 3회 추경에 이 예산안 그러니까 장승포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800만 원. 예, 예. 이거 왜 우리 시가 집행을 합니까? 어쨌든 시설 소유자는 우리 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이렇게 우리 시가 집행을 합니까? 그 당시에 시설물을 갖다가 안에 하수 양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설을 갖다 용도를 바꾸다 보니까 하수 처리장에 지금 저 우리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10톤 이상 들어갈 때 고시가 돼 있는데 제가 있을 때에도 톤당 140몇만 원. 하수 원인자라 하면 그 수탁자 아닙니까? 이게 소유자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시가 그 그러면 하수 한 예를 든다 요금을 낸다 이 말이네요. 예, 예.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전세로 줬는데 그분이 사무실로 쓸 때는 하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다 횟집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수가 그러면 많이 과장님 나오죠. 이게 예, 예. 우리 시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1,700만 원에 우리 시가 하수 요금 1,800만 원 내면 이건 적자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또 이 사용료도 또 우리는 또 임대료를 또 지금 도에다 줘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40억인가 주고 지은 장승포 유통센터를 50억 좀 넘어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세금을 들여서 짓고 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수탁자가 바뀌면서 하수 양이 많아져서 우리가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된다면 이건 수탁자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는 한 번만 내는 거 계속 내는 건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아니요. 한 번. 한 번 내는 한 번 겁니까? 내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수 처리장을 자기가 짓지를 않고 그걸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부담금을 가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담금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낸 게 맞습니까? 우리 시가? 낸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건물 소유자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사진을 보면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그 바로 옆에 지금 저기 막 뭡니까 스티로폼 박스를 막 세워놨지 않습니까? 저 길은 원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그물망을 쳐가지고 저 물건을 적치해 나가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닙니까? 저도 지금 장성포 통에 있어 봤기 때문에 뭐 위치나 저 사용 어딘지 용도에 아시겠어요? 예, 잘 바로 알겠습니다. 옆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로 옆에 이제 하수처리장 중개본부장하고 저 사이에 있는 건데 그렇죠. 전기펌프장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길. 저희들도 민원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치아야 된 당연히 지금 땅이 지금 시 땅이기 때문에 치아야 된다는 개념이고 어떤 분은 저 정도는 좀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삼삼에다가 좀 치우라고 말은 했는데 저걸 어디 놔둘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어쨌든 좀 치우라고 지시는 했는데 뒤에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지금 저거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예. 어쨌든 사람들이 원래 통행하던 길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치우도록. 통행할 수 그렇게 다시 한번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그 건축물의 용도가 뭐였는데 어떻게 지금 그럼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예.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갖다가 안에 지금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 우리가 소유자라서 허가는 필요 없죠. 우리 시에서 그 허가를 바꿔줘 용도 변경을 갖다 용도 건축물 변경 관리 받고. 용도 변경을 이제 그래서 바꿔줬어요. 이제 발생한 하수량이 증가된다. 다르니까 우리가 자체 정화시설을 안 가지고 있고 예, 예. 직관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질의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38페이지에 일단 많은 그 용역을 실시했는데 잠시 이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뭐 도비 시비를 넣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1천만 원 이상의 예. 용역비를 나열했는데 이 중에서 17건이 해역 이용 협의 이제 용역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해역 이용 협의서를 보니 뭐 대부분 더 있는 자료를 뭐 짜깁기 한 수준이고 뭐 현장 사진 몇 장 붙인 거로 이제 보이는데 물론 이게 이 해역 이용 협의서는 해양수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꼭 첨부를 해야 될 서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은 이걸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지금 네, 네. 매립이나 이렇게 거래했을 때는 무조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 단계에서 그러면 해역 이용 협의서 이 용역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실질 설계를 먼저 합니까? 설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따라 안에 어떤 만큼 인적이 들어가고 그 그런 범위 건 내에 이 맞습니다. 해역 이용 협의를 예. 해야 되니. 예.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실질 설계 설계서를 활용을 뭐 했네요. 여기에서. 좀 안에 청량 같은 거는 그런 예, 부분이 예, 있습니다. 다 그렇네요.
그 문제는 이 업체가 거의 뭐 한 업체가 이제 이 독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이용 협의서 내용이 뭐 어떤 부실이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뭐 부실 이런 게 발생할 소지는 없지만은 이 업체가 거의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당연히 이제 좀 금액이 지금 2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예. 수익을 해가지고 간내 업체라고 하는데 예. 간내 업체가 예, 지금 세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지어도 봐도 지금 하는 게 교육 그리던 거라는 예, 데하고 예, 뭐 예. BT하고 한 군데는 제가 어쨌든 간내에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저좀 세계 업체인데 한 곳에는 몰려 있는데 예, 예. 뭐 문제는 없는 거죠. 어쨌든 좀 계약하는 부분은 좀 계약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크게 뭐좀 예.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155페이지. 예, 그 소규모 정교항 시설 합충 사업에 대해서 좀 잠시 이게 2020년, 21년 그 스물건에 81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막대한 이게 대부분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 매칭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방파제 공사나 방파제 조성이나 물량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바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물 밑에 들어가고 나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예, 이게 공사하는 그 과정에 중간에 그거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든데 이게 이제 구역에 맞는 골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복석을 쌓는 구역. 맞습니다. 예, 안에 또 뒷체험제나 이랬는데 그런 구역, 골재 구역에 대해서는 어때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지금 팀장이 갈 때도 있고 밑에 이제 감독이 갈 때도 있고 수시로 뭐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지금 예. 현장 전체를 물론 딱 그 가다가도 또 다른 현장이 있기 때문에 둘러보고 그렇게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이 현장에 명예 감독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 명예 감독관과의 어떤 뭐 소통을 통해서 이거 좀 어떤 골재 규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 한 번씩 감시를 해달라 이런 뭐 그런 이야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좀 잘 좀 어떤 데는 좀 안 지켜지는 부분들 일부 있을 수는 예, 있겠지만 예, 예.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망치에 방파제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 봄에 한번 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2차로 지금 예. 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망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에서 최고 파도 이력이 센 곳이거든요. 거제에서 내가 거기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예. 156페이지에. 예,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재로만 사석으로만 방파제 연장한다고 해놨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올 여름에 태풍이 왔었다면 그냥 한 방에 싹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거든요. 올해 다행히 태풍이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망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태풍이 한 방에 쏠고 가는데 그런 피해를 없기 위해서는 그런 100m를 연장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100m 빨리 해가지고 빨리 태풍 오기 전에 빨리 해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망치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한 방에 사슬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슬만 있을 때 태풍 피해를 입으면 태풍 피해 복구비가 나옵니까? 공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 예, 공사 그렇죠. 책임으로 가야 되는 그럼 상황입니다. 지금 망치처럼 저렇게 하는 거는 태풍에 뭐 피해를 입어도 할 수 없이 공사를 한다.
근데 조금 이제 그 부분만 대해서 봤을 때는 좀 자기들 입장으로 봐가지고 시공사 입장으로 봐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마 발주가 제가- 그렇게 발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할 수도 안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태풍으로 흔적이 없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자기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우리 시비를 다시 이어야 그런 된다는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또 우리- 정상적으로 이게- 한 거는 저도 아니라고 예, 판단합니다. 또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만약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예산 낭비의 표본이다라고 예, 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도 이게 방치가 지금 몇 미터 계획되어 있죠? 기본 계획에 지금 저도 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한 70m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일단 제가 볼 때 한 120m 정도 봤을 때 지금 계속 그 내년 태풍 오기 전까지 사업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내년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기에는 지금 내년에 3억이 돼 있나? 예,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도 3억은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망치를 뭐 빨리 해라, 이게 뭐 크게 많이 해라가 아니고 태풍 피해를 입을 걸 감안을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 예.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태풍 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예? 사승만 그렇게 쭉 한 50m 정도 해놓으니 누가 봐도 태풍이 날아갈 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참 뭐 사정 뭐 부서의 사정 또는 이 방파제 인장공사의 어떤 그뭐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걸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방파제 공사할 때 이렇게 또 우리 내만에는 사실 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치 같은 저는 또 외해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는 한 번에 빨리 집중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알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근인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앞에 앞서서 저희 이제 경제건강위원님들 이렇게 다녀왔는데 참 잘해 놓으셨고 수고 많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뭐죠? 이렇게 조성해놓은 뭐 이렇게 잔디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보도가 조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가 사실을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다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들었습니다. 챙겨보시고 실제로 너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169페이지 앞 페이지를 보면 어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6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최대는 뭐 한 2억 4천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이제 어촌 마을이 있는가 하면 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런 어촌 마을이 있는데 이 소득이 차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결국은 좀 위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호실도 좀 적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분들 좀 의지도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부분 지금 해수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해놔놓고 뒤에 가서 효과가 미흡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와가지고 평가하고 등급도 매기가지고 여기는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이렇게 쩡처럼 이렇게 발급도 하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사실은 좀 다니면서 이걸 지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분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좀 의지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크고 작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뭐 2008년에는 뭐 궤도라든지 싼 거는 똑같이 2008년인데 이렇게 이제 수익이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한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 분들의 이렇게 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도가 필요하다면 지도를 해주시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면은 조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분들끼리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을 보면 어촌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전국에서 이런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적극적으로 좀 교육도 다녀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이제 뭐 세금이 들어갔고 또 어촌 마을이 활성화되면 주변에 잘 살 수 있는 이 목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유 수면 관리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151쪽에 보니까 세액 수입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 미납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액은 뭐 경기 불황으로 체납이 되고 분할 납부 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이제 해안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점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분납을 해야 되고 미납을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저희들도 이 공수면 이것도 이렇게 미납하고 체납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지방시법 외에서 이렇게 강제 지금 압류나 그런 거는 사실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폐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인수를 받았다면 권리 업무 승계도 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하게 좀 이런 거는 조금은 자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좀 이 미납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좀 위협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 하는데 우리 이제 세종국회의원께서 공유수면점 사용료 감면법을 이렇게 발의를 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되면은 우리가 뭐 이제 지금 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 영향도 많이 받고 또는 경기 영향도 많이 받아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이 생기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재생을 해서 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미납된 부분은 또 뭐 분납을 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또 이제 받고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감면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예.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 미납 부분이 없도록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163페이지 건포 요트 계류 시설이 있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가니까 제가 간 날은 한 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뭔가 예. 뭐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대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날은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127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게 모든 공사는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지금 이대로 하면은 지금 업체는 당연히 앞에 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었었고요. 제가 지금 예, 올 예. 7월달에 오니까. 네. 그래 와가지고 그 업체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건축 허가하고 그런 게 지금 다 났습니다. 이번 주 아마 건축 허가가 다 날 것 같고 행정 절차가 다 거치고 지금 계획으로 하면은 내년 참 12월 초 정도 돼서 착공식도 지금 좀 시장님하고 다 위원님들 다 모시고 예, 예. 지금 그 정도로 좀 저희들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거기 있는 한국해양레저개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잘 진행이 되고 잘 활성화될 되고 있습니다. 것이다. 12월 초 정도 돼서 어쨌든 저희들 지금 그런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해양레저개발도 초에 이렇게 의원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예, 착공식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돼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 어쨌든 이제 거제는 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해양 레저가 뭐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양 레저가 오래전부터 이게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해양 레저 인구들을 거제로 불러들이려고 하면 이런 뭐 요트 계류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런 해양 레포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거제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이분들이 와서 머물면서 어쨌든 관광객도 우리가 유치가 될 것이고 거제에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게 잘 활성화 안 돼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12월 초 되면 예. 착공식을 하고 잘 운영이 될 걸로 이렇게 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지금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양 의원께서도 이제 이 질의를 하셨는데 능포항 이 부분은 이제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어쨌든 뭐 이제 운영 단체가 결정이 되어서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 조금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능포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대를 제가 이렇게 갔었는데 방파제까지 다녀왔었거든요. 끝까지 제가 같이 함께 했는데 예. 방파제 가니까 실제로 이제 낚시하신 분들이 새우 이걸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낚시공원은 우리가 유료화를 하니까 이제 뭐 소문이 다 나가지고 거기는 실제로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방파제는 그날 갔을 때도 양쪽에 서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걸 이제 봤고 실제로 예, 예. 또 그 주변에 그 이 미끼들이 그냥 바닥에 그대로 지금 잔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같이 그러면 만약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저는 이제 물론 방파제는 낚시 공원이 이제 입장료를 마감 닫게 되면은 뭐 고기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막 방파제로 저는 몰릴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나오면 방파제는 또 이제 역시나 고기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나온 아이들이 뭐 헤엄쳐 다니면 그러면 방파제 관리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낚시공원은 위탁 운영을 하고 방파제는 그저 시민 세금으로 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하는 거는 수익액을 줄 수 있는 데는 지금 어촌계나 마을이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어촌계가 지금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촌계 보고 이제 저희들도 위탁료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위탁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어촌계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뭐 협조나 양해는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는데 하기 그걸 어렵다.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그 뭐 신중년 일자리 이렇게 해서 조선경제과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저도 해서 뭐 20명 해가지고 딱히 이제 활용도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저도 이렇게 우리가 그게 생기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여기서 한번 이제 이렇게 예. 의뢰를 해서 이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이제 뭐 공무원도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마지막인 듯이. 과장님, 예. 제 말이 좀 빠릅니다. 제가 예. 예, 제가 말이 빠릅니다. 아, 예, 예. 이해를 하십시오. 예. 덕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했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정 질문하고 나서 곧바로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방파제 조성이 길이가 220m네요, 그죠? 지금 상태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계획입니다. 예, 예. 혹시 또 가가지고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예. 계획입니다, 계획. 예, 맞습니다. 20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공했죠. 거기서 예, 어떤 거리가 그렇죠. 그만큼 예, 작으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설계 용역은 내년에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를 지금 예산을 추진하죠. 1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12도 다 합해서 예.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15억이고. 예. 예. 어쨌든 이제 12가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실 이제 덕포 지역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계속 나타났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삼선응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시정 질문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그걸 못 예, 예. 못 보셨어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알겠습니다. 다 떠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뭐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 관광하는 거 이거 활성화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규제해야 됩니까?
어떤 종류의 낚시 관광을 말씀을 우리 거제에 낚시 오는 분들 배를 타고든 어쨌든 그러면 방파제든 어쨌든 갯바위든 그런 그렇죠. 부분에 이게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규제해야 됩니까? 심의하시는 분 따라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과장님. 예.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낚시도 하나의 관광입니다. 취미 생활이고 예. 어느 지자체는 낚시 대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거제시도 했었고요. 그런데 TTP 내에 낚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어느 법에 그래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에 위험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뭐 거기다 조금이라도 음주라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그런 게 뭐 뉴스에 뭐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차단. 우리 거제에서도 예. TTP 위에서 낚시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태풍주의보 내렸는데 낚시하러 갔어요.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 낚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바다가 해수부 소유고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망을 쳐놨어요. 어디다 철망 쳐놓은 줄 아십니까? 옥부대첩 기념공원 내에 팔랑포 방파제 있죠. 그 앞에를 다 철망을 쳐놨습니다. 그거 우리 거제시에 허가를 받고 쳤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쳤습니다.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그 혹시 군사 목적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군사 목적 아닙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TTP 내에서 덕포 쪽에서 방파제에서 낚시하다가 태풍주의보 내렸을 때 실려가는 빠져가지고 구조해서 실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철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철망 친 것 때문에 사실은 낚시객들이 거기 낚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는 모르겠지만 일몰 전까지는 개방을 해가지고 관광객도 좀 볼 수 있고 또 낚시객들도 낚시를 안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거 경상남도에 개선점으로 좀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예. 예, 철망을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일정 기간은 일몰 전까지는 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항에 보면 조라마을 쪽에 방파제 알고 계시죠? 예. 예, 방파제 안쪽에 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저희가 뭐 주차장 매입 계획을 잡았다가 그 어촌계가 반대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32억을 그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4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 언제입니까? 4차는 지금 작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2021년부터 지금 2030년까지. 그때 다시 이 계획을 넣지 않았죠?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한 거는 지금 아니 우리가 요청을 했었나? 그전에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예. 어민들 반대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렇다 해서 중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화마을 쪽에 그 방파제 안쪽이 배 접안 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얼기설기 또 스티로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우리 그 와시바라고 하죠. 그 내나 그 공사장에 쓰는 그런 거 가지고 얼기설기 해놨습니다. 이게 60년대 베트남 해안가 같아요. 과장님 예.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또 그 어구함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민들이 예, 지금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보기가 흉하냐면 처음 설치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어구함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구 중에 가장 좀 지저분하고 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좀 개선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촌 뉴딜 304억 저희가 거제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뉴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포 해수욕장, 예. 예, 여기가
사실은 이제 옥포 이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면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동지역이라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런 반면에 한번 좀 그 뭐 사업 신청했다가 뭐 저게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그래서 그러다 재수하고- 보니까 더 이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이거 어떻게 매깁니까? 이건 저희 시에서는 매기는 게 없습니다. 뭐 도에서도 지금 어쨌든 점수를 보면 도에서 한 5점 정도의 점수가 있고 나머지는 가서 해수부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게 45점, 그다음에 또 현장에 와가지고 하는 게 55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번에도 여섯 개 항이 항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5개가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덕포 해수욕장이 예.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또 사계절 관광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해양 레포츠, 체험형 테마 관광 이런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도심권에 있는 유일한 그 덕포항 이쪽에 어촌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덕포의 그 송림숲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양항만과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 부서 그는 그런데 사실 이제 해수욕장의 송림숲이지 이게 공원이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앞에 이제 건축물들 때문에 그 송림숲이 죽어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어디야 해변에 송림숲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오랫동안 가꿔진 소나무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보호 조치를 하든 아니면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을 보호수로 지정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돼야 됩니다. 해수욕장의 그 가장 중요한 송림숲인데 명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죽여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60쪽의 새 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 이제 고시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언제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사업이 지금은 뭐 균형 발전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그렇게 예. 들어가는 건데 200억 이하는 이렇게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또 해수부에서 직접 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거 할 때 지금 우리 저 학동 거는 지금 3차 거 아니었죠? 잠깐만 2차였지. 학동 거는 지금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지금 이번이 3차인데 2차 이렇게 연안 정비할 때는 4개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다 계획대로 다 못하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도가 이제 균특으로 균특으로 저희들한테 해서 내놔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차 연안 정비할 때는 명사하고 여차하고 예. 이렇게 그다음 송진파하고 이렇게 4군데를 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 규모도 한 뭐 50억, 40억 가까이 되지 예, 거기서 금액 않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명사 해수욕장 같은 는 49억 정도 예. 됐었고. 예.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해수부에서 직접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서 금액 200억 이하는 예. 예, 해수부 예. 예. 근데 이제 마산청에서 지금- 200억 이상 되는 거는 마산청에서 이제 해수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예. 제 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 균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습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건 연안 정비 이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
이렇게 더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주민들 입장으로 보시더라도 도로 하나가 좀 더 급하지 예. 그런 어떤 개념이 조금 예. 이렇게 잠재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빠진다는 느낌이 도려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한다라는 지금은 어차피 지금 2차 연안 기본계획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지금 3차 연안 정비 계획이 지금 고시가 작년 6월 3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수부에서 이걸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해수부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예. 되어 있는데 금액이 200억 이상 되는 거는 해수부에서 직접 하고 그러면서 해수부에서 마산지방수산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200억 이하는 균등거래가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공사를 결정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요트 계류 시설 이제 이게 저기 지어 40억을 들여서 클럽하우스하고 뭐 부대 시설, 이제 수리소까지 포함해서 이제 예. 지어서 이것을 이제 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협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시설 운영권은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30년으로 협약은 돼가 있고 이제 예. 사용료는 그럼 어떻게 이제 땅을 그럼 거제시 땅이니까 예. 거제시 땅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이 그 건물을 갖다 거제시에다 기부 체납을 했기 예. 때문에 그 기부 체납하는 금액만큼은 사용 기간을 땅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뒤에는 납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30억을 했어. 30년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은 어떤 형식으로 남기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 이제 고유의 그인데 저희들이 저도 이 사실은 이 와서 이 업무를 처음 한 3개월, 3,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행정 지원을 좀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이분들이 경제성이 있느냐를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까 가까운 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있고 그럼 거제시 안에도 봐가지고도 좀 이렇게 외진데 이 과연 경제성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들 생각은 국내를 보지를 않고 러시아를 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좀 어쨌든 스케일이 크게 상당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의욕이나 모든 부분이 지금 빨리 지금 해가지고 빨리 자기들은 어쨌든 뭐 지역 경기도 그렇고 뭐 거제시도 그렇고 본인도 위하고 모든 부분에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태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그 주로 159페이지 우리 맹사에 현안 정비 추진 현황에 보면 맹사에 그 진수대거 사업이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포토존 있지 동백 포토존 주행물 댕간종구행 그게 자주 이제 보니까 저번에 이게 조명이 나가고 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예. 그걸 좀 한번 자세히 챙겨서 예.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예. 민원이 뭐 계속 뭐 접수가 안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그 옥포 의구함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대안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고, 저번에 이제 옥포 의구함 그 용역이 진행되도록 용역비가 저번에 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찌 됩니까? 용역극도 지금 이제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걸 가지고 지금 내년에 당초 예산도 사실은 좀 저희들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이 한 4억 정도 돼 있고 또 도시 재생에 돈이 좀 얼마 있습니다. 그래 합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의구함이 지금 너무 지금 좀 지저분하고 정말 진짜 미간에 너무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어청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또 상가들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고민을 또 하고 옥포항 축제도 했다 아닙니까? 예, 하고 맞습니다. 또 거기 또 해안 근임길도 연결돼 있고 예. 그거 조금 어수선해 그렇거든요. 그 정비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구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니까 예, 뭐 계속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사곡 해수욕장 예. 거기에 보면은 간판이 안내 간판이 좀 잘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예, 안내 예. 간판을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뭐 요구는 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내 간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좀 그것도 뭐 해수욕장 뭐 요트장 뭐 이 뭐 복잡하게 두 개가 돼 있는데 뭐 단일화를 하든지 뭐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해수욕장 해안 구간에 도로가 파인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위험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서 도로가에 해도 안 되고 항만가 해도 안 되고 매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누구 그 안에 캠코 땅 같더라고요. 자선공사.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누구 땅 가리지 말고 좀 뭐를 조금 뭐 안전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촌 채무휴양 마을 있지 그 169페이지 숙박시설 이게 지금 해상콘도 예. 이 부분이 지금 좀 개도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정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안 생기고 운영에 기한을 해놓고 맞습니다. 예, 예.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우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그 어촌 체험 마을하고 좀 우찌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감사하고 뭐 좀 가는데 감사하고 맞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예. 저희들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또 우리 그 소동천 토목합리 부분도 아까 전에 뭐 현장 방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저 안순재 의원님하고 사실은 그때 이 방부석 과장님 계실 때 추진이 돼서 지금 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마무리까지 무장의 길이지 예. 예 처음 그 뭐 무장의 길입니까 그 힐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계속 현장에 설치하고 관심을 같이 시의회하고 우리가 뭡니까 행정하고 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하면서 또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예. 그래서 거기에 또 뭐 가다가 보면 중간중간 뭐 다니는 데크 중간중간 또 간이 의자라도 좀 다니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뭐 간섭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항만가에 이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뭡니까 물량장. 예. 물량장 여기도 요구가 많은데 물량장 그런 부분들도 좀 해주시고 또 특히 뭡니까 그 방파제 안전시설 난간이나 이런 안전시설물 좀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그 시민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안 나도록 불안전 요소 파악을 해서 조금 뭡니까 사전에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질의를 다 못합니다. 그 해안 근임길 조정 사업을 11월 달에 이제 전체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 맞습니다. 예, 사업비가 111억이 들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예. 또 이 넓은 지역을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또 일일이 가서 확인도 하셔야 되니까 많은 지역을 또 걸어서 다니셔야 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안 그림길 완성하고 또 기존 있는 그 지적보 해안 탐방로의 연계 를 이제 보면 그 무장의 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경사로를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 완공을 해놓고 보니 일부 또 미비한 점들이 많이 좀 드러났습니다. 우선은 작은 것부터 이야기 말씀드리면 그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선옥함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문화관에 주차를 했을 때 예, 예. 장애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안내 뭐 노면 표시를 하든 예, 예. 아니면 입간판을 하든 해서 진행 방향을 장애인들이 빨리 저게끔 표기를 해줘야 된다. 중간중간에 또 턱도 기존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라 턱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그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옥리몽돌밭은 우리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인도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하면은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네. 그러면 한 3m, 4m 정도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인데 아마 그렇게 했을 때 그 토지주 입장으로서는 땅이 너무 이렇게 자기 토지주가 이렇게 좀 용도가 활용도나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앞으로 내나 지금처럼 이렇게 강변 안으로 지금 이런 지금 길을 내나 수면으로요? 수면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거 그런데 같은데 수면으로 내기에는 그 예산이 또 아름다운 그 몽돌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몽돌밭 앞에 그 해상 인도가 생긴다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내려가는 길로 좀 만들어주고 아니요, 그 몽돌밭에서 그게 해수욕장입니다, 사실은. 몽돌이 지금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봤지만은 어쨌든 항공사진으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우리 물이 이게 만수의 평수위를 봤을 때 절반 정도가 지금 사유지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예, 작아지는 않습니다. 예. 뭐 불악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불악지도 근데 사유지 지금 저는 이제 불악지라고 봐도 보기는 조금 몽돌도 어쨌든 자기끼라고 그걸 하면은 예예 그 보상을 하고 사유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 예산이 또 좀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길을 내놓는 방법, 그러고 뭐 근육길처럼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딱 한 개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도 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만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구간 때문에 미완성의 어떤 맞습니다. 예, 작품이거든요. 예.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10억 1억 걸렸지만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지역도 주민들과의 또 의견도 물어서 완성을 해서 시민들 관광객들이 잠시 또 경관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좀 옥하마을까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옥하마을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는 가면 안 됩니다. 바다에 그 몽돌밭 따져서 해수욕을 하면서 앞을 지심도를 보고 자연을 즐겨야 되는데 그 다리가 앞을 지나간다는 그런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손옥함 라마다 호텔 그 이후로 지금 홍익개발에서 하는 그 소동 메리피지의 리조트 그다음에 아리포스에서 하는 그 롯데라고 저거 리조트 하면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한 1,400개의 객실이 지금 마련되는 거거든요. 지역방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홍익개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매립지에 거기는 지금 길이가 한 200m 넘어되죠. 그게 가로등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 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모양 있는 가로등으로 이한 그 서울청과 손옥함 구간에 해상 연동기를 완공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데 그 구간이 가로등이 아예 없어요. 예, 이제 개발이 될 거라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뭐 가로등을 채우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구간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가로등을 밝혀서 좀 야간에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꼭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그것도 같이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예. 지금 지세포 해양 근행길, 지세포 탐방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고 안순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김동수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저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우리 행사무하면서 그때 그 어촌 유절 300사업 오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나가셨는데 그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걸어봤지 않습니까? 예, 조선해양 문화관 주차장에서부터 끝단까지 한번 가봤는데 문제점은 제가 가면서 여러 가지 취직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기존 예산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세포 탐방길의 끝단 그 몽돌밭에서 이제 옥화마을 그 구간은 그때 이제 항공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토지가 포락의 기준은 만조시가 기준입니다. 만조 수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제일 처음 시정 질문하면서 제안한 거는 몽돌밭 위에 땅에다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야자매트를 평탄화 작업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그 제주의 올레길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실상 항공 사진을 보니까 지금 만조시 기준으로 몽돌밭에 한 중간 정도까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위에 하게 되면 이게 잔여지로 바닷가 쪽이 남는 형태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제 해상으로 하자고 저하고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신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내가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이제 항공 사진상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땅이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동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수욕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바다 조망도 가릴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보상해주고 잔여지 매수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뭐 과장님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예. 그 가기 전에 뭐 기초는 좀 닦고 가시겠다 하셨고 그 국장님이나 뭐 팀장님께서도 한번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옹딘마을 해상 전망대까지 갈 수 있으면 진짜 이게 무장의 코스로서 이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그다음에 기존 우리 이제 지세포 탐방길 우리 그 포토존이 있는데 그거 보면 기존 경사가 좀 급해서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가지고 그 유모차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 한 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구간 예. 정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예. 거는 최대한 빨리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 부분. 이제 저도 이제 나가서 항공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잔여지가 상당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게 너무 길고 또 좌우측으로 이제 토지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인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조금 하다가 약간 한 개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156페이지에 저구항 물량장 연장공사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항만 156의 저구항 물량장 연장공사 지금 이거는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지. 올해 예산으로 지금 그렇지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물량장. 예.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면 저번에 가니까 수국 축제고 뭐 가니까 거기 이제 기존에 있던 물량장이 이렇게 낮아서 낮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이 공사할 때 챙겨서 이거를 보강을 해서 좀 안전하게 해주십사 그 차원에서 제가 지금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 부분을 지금 그 개설을 하고 반영을 해서 하고 있네. 예.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좀 뭐 잘피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공사는 좀 늦어졌는데 예. 그 부분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다자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바다자원과장 신상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3추에서 친환경 부표 이게 사업이 이제 이렇게 원활치 않아서 올해 내년도에 2월이 사업비가 되었죠. 예, 얼마나 맞습니다. 2월이 됐습니까 그때? 내년 또 2월 예산이 네. 그 개수로 치면은 10만 8,500개고요. 예, 사업비로 치게 되면은 한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정도. 32억 정도 이월됐는데 그 최근까지 정산해 본 결과 한 9억 정도만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아, 9억만. 예. 그럼 좀 더 이렇게 개수는 10만 8,500개 그대로인데. 개수도 좀 조정이 되는데 예. 저희 이제 명시 이월 나갔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올해 친환경 부표가 좀 더 보급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때보다. 예, 예. 이렇게 조서 만들 때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좀 더 되었다. 그 실제로 우리가 그 200페이지 이제 뭐 180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전년도 이게 실적이 되어 있고 실제 2023년까지 100% 지역 지정 해역의 친환경 부표를 이제 보급하겠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제만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66만 8,100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10만 개 정도 하면 2023년 같으면 2022년, 2023년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에 산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25만 개 정도 1년에 연간 이렇게 아마 필요할 건데 그러면 사업비도 이제 모두가 확보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어민들하고도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정부에서 예전에 발표했을 때는 2025년도까지 부표 제로화를 선언했었는데 아마 1년 정도 앞당겨져 가지고 2024년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도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었지만은 내년도에는 한 135억 정도 네네. 이렇게 내려오게끔 돼 있고 아마 2023년까지 아마 네. 줄기차게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국비가 예. 135억 정도 내려오면 예. 12보태서 이렇게 예, 총 사업비가 하면 135억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예, 예.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민들이 좀 연세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 부표 같은 경우에 조금 가볍고 좀 이렇게 이제 이동 용이한데 친환경 부표는 약간 무게감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제 적재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민들은 어떻게 이제 좀 어쨌든 같이 어민들 실제로 사용하는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성능이 지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최고의 어떤 숙제인데 아직까지 성능이 좀 개선이 좀 덜 되고 있다 보니까 어민들의 어떤 선호도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는 상태고요. 예, 예. 그 대신에 아까 우리 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에 불편한 부분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 부표 이동하는 크레인 지원 사업이 연계해가지고 추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크레인 예. 사업이 같이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민들이 이동하는 게 조금 조금 수월하기 용이롭게끔 때문에. 하기 예, 해가지고. 예. 그러면 친환경
부표 교체가 좀 더 용이할 것이다.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해소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 100% 교체하는 게 맞지만 실제 사용하는 어민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사업 시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그 친환경 부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행정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어민들이 이 사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제품 개발도 우리가 물론 그 시 차원에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좀 가볍고 뭐 적재도 좀 잘 되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이제 잘 한번 챙겨서 해주시고, 그 이제 굴폐각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삼초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바다에 지금 이제 뭐 투척하는 걸로 지금 이제 가능하다는 예, 말씀을 해양 하셨지 배출을 않습니까?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냄새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냄새 나는 부분도 요 앞전에 정리 추경할 때 제가 약간 그 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그 박신하시는 어업인들이 사업주 스스로 EM 발효제 같은 거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내년도에는 또 우리 또 시범 사업으로 또 악취 제거하는 그 기기 설비 사업이 또 시범 사업으로 추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악취 제거 이제 설비를 구축을 한다. 예, 예. 그럼 이게 시범 사업을 몇 개 정도 내려옵니까? 한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게 몇 개 정도 지금? 저희 필요합니까? 간이 박신장이 한 27개소 정도 되고요. 예, 예. 그 중에 지금 현재 어민 스스로 기기 설비해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저도 뭐 현장 나가보지만은 그 예전보다는 조금 악취가 조금 저감됐다는 그런 뭐 체감은 하고는 있는데 예, 또 이제 예. 주변에 이제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 민원은 뭐 아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속 있는 일어나고 상태고요.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7개 이제 박싱장에서 뭐 내년에 10개이긴 하지만 이제 모두 다 이게 이제 악취 제거 이 설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아예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잠시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자료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 예, 182페이지 표 제일 밑에 2021년 건역별 바닷가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이게 이제 예, 83톤을 대행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83페이지 위에 표 제일 밑에 사업 2020년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하고요. 그 밑에 표도 2021년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이게 이제 주소로 보니까 이게 스티로폼 감용 처리장인데 이게 표기가 다 틀린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표기가 틀린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는 주식에서 청호 해상개발에서 처리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12 사업으로 네. 그 인력이 투입이 좀 곤란한 도서 지역이라든지 네. 그 지역에 1억 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바닷가 쓰레기 침적 수거 사업이라고 별도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발생했던 83톤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 네. 183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 감용장에 예. 쓰레기가 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감용 처리장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야, 네네,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예. 우리 어선 감척 사업, 예, 보겠습니다. 지금 어업 현장에서는 어선 감척을 요구하는 그 어민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 아실 텐데, 이게 왜 우리 올해 당초 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좀 일찍 진행하고 주기 편성을 해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계획 세웠던 건 아니고 저희들은 연안 어선에 대해 가지고 줄기차게 이렇게 수요에 대한 그 건의를 드렸었는데 네. 해양수산부의 어떤 방침 자체가 예. 연안 어선보다는 근해 어선 위주의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네. 추가로 이제 근해 어선 중에 예. 사업 포기하는 물량들에 대해 가지고 시군 배정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국비가 이 내시된 게 좀 늦게 내셔야 맞습니다. 됐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매칭을 하다 보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 원래는 그러니까 한 척이 그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더 늘렸다. 네, 주가 싹 내려와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어민들은 간척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뭐 저는 답이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라는 걸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러면 정부 계획이 내년에도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는 그 예전에 저희들이 한 6척, 7척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그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해어선 위주로 네. 정부 방침은 정부 정책은 근해어선 위주의 어떤 감축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한 640억 되죠. 저희 가가 한 250억 정도 되고 항만가 예산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 예, 이상 그렇게 될 되죠. 겁니다. 예, 해양수산 사업에 640억. 그래서 수산 자원 조성 사업에도 뭐 사실 적은 예산이 써지는 게 아닙니다. 타 시군에 인근에 우리 시군에 뭐 비교를 제가 해보니 우리가 절대 뭐 적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수산 자원 조성 사업에 이제 깊이 관여가 되는 종묘 생산 어업인들은 우리 거제시가 인근의 지구보다 방류 사업에 인색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도 줬는데 그래서 우리 자료하고 거제시 공식 자료하고 비교를 하니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조바다 자원과가 어업인들하고 제일 소관 부서고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될 부서인데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어떤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산 종료 이 생산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뭐 교류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또 뭐 애안도 한번 또 들어주셔야 될 끼고. 근데 이 사업도 과장님 이 방류 사업도 조금 더 우리 거제시에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수산 종자 방류 사업하는 게 지금 도비 보조 예전에는 이제 국비 보조였는데 이제 균등 예산 내려오면서 이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이제 도비 보조 도비 전환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순수 이제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예전부터 이제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방류 사업의 어떤 확대 부분을 예. 많이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시군하고 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 맞습니다. 없고요. 예. 이 외에 또 이렇게 말지치 어떤 또 그 특화되어 있는 어떤 방류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종자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네네. 조금 뭐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예. 앞으로는 더 이렇게 긴밀하게 더 소통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산 자원은 그 자연 자원은 고갈돼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또 방류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입증이 사실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대구나 예. 또 문치가자미, 보리새우 이런 거는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방류 사업은 늘려 나가야 된다. 시비 부담을 또는 춘선 시비를 조금 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올려서라도 우리 또 어업인도 살리고 자원 조성도 조성하고 예 그런 위해서는 또 시비의 부담을 조금 더 올리고 좀 더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뒷장에 보면 새우란다 해삼 실적도 또 따로 있거든요. 예, 많은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서 어업인들이 또 어획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 수산자원 이 조성 사업에서 이 볼락 같은 거를 방류를 하게 되면 볼락은 이제 우리 정착성 어려우기 때문에 이
연안에 어디 암초에 붙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습성을 알고 방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좀 요즘 낚싯배들이 대형화되고 집어등을 켜고 그 주위에 가서 다 크기도 전에 낚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든지 좀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뭐 딱히 그게 어찌 저 뭐야 그 어떤 그 섹터를 정해 가지고 예, 어떤 뭐 구역을 사용 못 하게끔 소위 말하자면 금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예.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류 사업을 하고 나면은 예.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히 예. 경상남도라든지 예. 주변에 예. 이렇게 해역에 이용해 어촌계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예.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예. 그 해역에 예. 이렇게 뭐 자기 어선들 띄워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예, 예. 그런 방안은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부분 역시 예전에 비하면은 아주 많이 양호하고 개선이 된 걸로 저는 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볼락 집 모여 있는 장소를 알고 그 집어등까지 키워가지고 그 크지도 않은 걸 우리 젖볼락이라 하죠. 그거보다 조금 큰 거를 뭐싹 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 장과 계획은 그 어촌계에서 방류 후에 어촌계에서 어촌계 관리선으로 일부 좀 그 뭐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바다 장가에서도 어떤 궤도나 이런 걸 띄워가지고 통해서 그러면 낚싯배도 궤도가 띄어야 안 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반 그렇죠. 큰 낚싯배들은 그런 쪽으로 뭐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고요. 예. 이렇게 저 통발하시는 우리 연안에 있는 그 예. 할아버지 통발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양이 된 걸로. 예. 네. 물론 통발도 그렇지만 낚싯배도 그러니까 낚싯배 선장의 의지거든요, 사실은요. 선장이 거기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욕심 나더라도 그래도 뭐 작은 게 잡히면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궤도도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 같이 이 복합적으로 예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어중간히 남았습니다. 뒤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2020년에 10억이었던 것이 올해 71억이네요. 예, 예.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친환경 부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부표의 어떤 궤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최초에는 이제 유리담화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밀도 부표, 고밀도 부표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계량 부표라 해가지고 서치로 보면 이제 피복사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친환경 부표라 해가 나왔던 게 이게 사출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재질도 나오고 다양한 재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친환경 부표로 대신에 또 친환경 부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보면은 부표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티로폼 부표 자체를 사용을 제한하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한 최근 몇 년까지 이렇게 앞으로 향후 한 2, 3년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 가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재질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신소재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알루미늄을 쓰면 그 뭐 좋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질 값이 굉장히 재료값 자체가 그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더 이걸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든 표준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만든 겁니까? 다 정부에서 만든 정부에서 만든 겁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 나가는 게 맞고요. 대신에 지금 시비 부담분뿐만 아니라 자부담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국가나 아니면 시비 부담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예산을 좀 양이 낮추세요. 많다 보니까 예. 넉넉지는 않는 부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양적으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다 쓰레기는
그냥 일반 우리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소각 시설에 들어가면 염분 때문에 기기 장비재에 그 뭐 녹이 쓴다든지 이런 부담이 있고 또 이게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이 암에 그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하고 별도로 지금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죠. 어디에 더 처리합니까? 주로 그 전문 업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니라 그 뭐야 타 지자체에 맞습니다. 예.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해양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만큼 또 뭐가 늘어납니까? 처리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엄청 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그 어떤 걸 주문하고 싶냐면은 일자리 사업하고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록빛 바다 가꾸기 또는 바다 환경 지킴이 이런 사업들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만들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그 사실 이제 뭐 어느 부서든 간에 뭐 예산 때문에 걸림돌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바다 환경도 가꾸고 그리고 일자리들을 좀 만드는데 치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거제시가 정책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해양 쓰레기를 그 수거하는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아니 지난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는 많이 확대가 됐던 거는 사실 맞고요. 저희 이제 뭐 조선산 그 일자리까지 하고 있는 그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바다 지킴이 환경 그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초록빛 바다 가꾸기 3회 해가지고 75명 그리고 바다 환경 지킴이 뭐 15명에서 올해 30명 그리고 해양 쓰레기 집화장 운영 인력 10명에서 9명.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소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여러 부서들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쪽에는 기계나 뭐 기기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기 장비대를 투입을 해서 할 수 없는 사람 인력이 좀 필요한 곳 이런 곳들에 좀 많이 그 파견을 해서 일자리도 좀 챙기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는 그런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우리 바다자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이렇게 좀 부족하게 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해양 바다를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가지고 많이 애를 썼었고 또 많이 깨끗해졌다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 이제 감룡장에 고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우리 그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주 잘하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제 신문 보십니까? 예, 그 언론 보도에 저희 뭐 취재 제가 응했던 부분들도 꼭 거제 바다를 어떤 포커스로 잡았던 부분들은 아니고 그냥 해양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또 어떤 쓰레기의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중점이었던 걸로 그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바다 환경 가꾸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뭐 언론에서 뭐 이렇게 쟁점화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해왔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면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좀 더 세밀한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능도에 그 해녀 복지 쉼터가 만들어지죠. 예, 내년도에 착공 들어갈 예. 그래서 해녀 복지 회관에 대한 이 부분은 뭐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었고 뭐 조례도 3번이나 발의됐다가 뭐 부결되긴 했지만 제가 보니까 과장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해녀 문화 보존 전승 그 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요?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누가 지원하고 있냐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자원과가 하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보면은
그 지금 해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촌계마다 그 해녀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제 해녀에 대한 이 좀 그 어떤 관광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소득 측면도 바라보고 또 기업이촌 이런 사업에도 또 연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해녀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는 뭐 바다 자원가니까 그 뭐 해녀는 그냥 우리가 해녀들 그 양성해 가지고 뭐 그 수입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측면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문화 측면도 좀 바라보고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그 해녀 문화 지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해녀 문화 지도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무형문화재 132호로 지정이 됐고요. 유네스코에 2016년도에 인류문형문화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녀 문화 지도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영에서 했고 통영에서 했던 분들이 다시 또 거제에 와서 거제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마련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능포에 그 해녀복지 쉼터 이게 만들어지면 위탁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해녀를 그냥 단순하게 직업적인 해녀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화적인 측면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려고 이제 나점 쉼터 들어가고 나면은 나름대로 우리 그 위원님 항상 관심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꼭지였던 부분들이었는데 그것도 접목을 해보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고 아까 몰랐던 부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 성포하고 구조하고 이 판장 예, 예. 지금 착공식해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9년 10월 한 1일경에 우리 그 음준 수협조합장님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들 3명하고 이제 이렇게 행정하고 이렇게 사전 뭐 또 대안을 강구하고 했습니다. 그 예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그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갑론을박이 사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실 결정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신 덕분에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한결같이 그만 착공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맞습니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굴 폐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 방안이 사실은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외로 반출을 하던 것을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도 2019년 8월 한 29일경 지역구 의원하고 또 우리 굴 박신장 대표들 그러고 우리 그때는 이승환 과장입니까? 그 바다자원 과장님하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사실 가졌습니다. 가져서 이게 박힌지 정리 처리가 어려워서 시급하게 그 당시에 이제 대책이 통영 고성도 좀 처리할 수 있는 박신 처리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알아도 보고 했는데 그게 대안으로 사실은 이제 해양 배출, 해양 투척 이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박신 처리하는데 그나마 좀 문제 없이 그래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이 발빠른 적극 대응 덕분에 그래도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그래도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신 굴폐가 이 처리뿐만 아니라 그 코팅사, 예, 코팅사도 더불어 좀 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강구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코팅사 부분은 예. 지금 굴 수협하고 의논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산촌 어촌계하고 강릉 어촌계 바다 경계 부분 조정 말씀하시죠. 부분 예. 그런 부분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강리 신촌
어청계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뭐 또 사등 면장님하고 저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대안이 나오고 조정이 돼 가고 있지. 예, 지혜를 담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저 아까 전에 계속 했는 깨끗한 바다 갖고 이 부분도 바다 쓰레기 부분도 사실은 해양 청소가 그지 말고 너무 잘 되고 있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칭찬은 빠지고 더 잘하라고 사실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처럼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계속 떠밀려 오다 보니까 안 치우는 것 같이 방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행정하고 밀접하게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처럼 더 잘하라고 좀 계속 예산 확보하고 인력 충원하고 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실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잘 하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최고 이 아까 전에도 뭐 해녀 부분도 언급했고 해녀 부분도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그 뭡니까 그 프랭카드 붙었더라고요. 해루질 관계. 해루질 뭐 하도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작년에는 구른 그제 규른 제주 이래가지고 프랭카드 붙고 올해는 또 다른 문구로 프랭카를 개첩을 해서 또 이렇게 알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산자원 우리 저 보호를 위한 그 각종 수산물 방류하고 서식 기반 조성 이 부분도 저도 이제 이걸 옛날에 2018년도에 시정 질문에서 소득 수산 농업인 소득 정대를 위해서 제가 사실 언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좀 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계속 뭐 여러 의원님들도 계속 뭐 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하고. 좀 차분한 부분에 기본 틀을 좀 깼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좀 차별 있게 좀 해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 둔덕 순례 그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골프장이 지금 저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육지부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매입을 해서 되는데 바다 보면은 뭡니까 뭐 굴, 멍게 이래가지고 양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둔덕, 강미, 화도, 통영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계속 뭡니까 바다가 오염이 된다는 쪽으로 지금 반대 그거를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바다 자원에도 그에 대한 뭐 자료라든가 아니면 좀 같이 어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좀 함께 좀 풀어가야 된다고 할까요? 뭐 어떻게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굳이 도시계획갑니까? 업무 골프장은 네, 도시계획. 예, 거기지만은 또 우리 바다에 생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뭐 또 소통을 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에 우리 그 어쩌게 그 1인 시위도 하고 하는데 그 사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보니까 시장님도 가서 뵙고 도시계획과장님도 뵙고 그래 하더라고. 저는 매번 그래서 누구 아무도 그 안 찾고 뭐 외롭게 그 계셔서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안 그래도 제 모르게 본 게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관심을 주도 계속 부족한 게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바다 자원에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좀 더 잘하는 뜻에서 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조금 이 말씀이 나왔는데 굴 폐각 친환경 처리 대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법률 자체가 이렇게 원래 굴 폐각 자체가 사업장 폐기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처리에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용이롭게 처리하자는 측면에서 법률이 제정됐는데 지금 현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라든지 지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위법령이 이렇게 마련되게 되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하위법령에 담아질 걸로
그러니까 주 골자는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 아닌 그냥 수산 부산물이라 하는 그런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이 제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2억으로 우리 그 미래 전략과에서도 한번 이 PM 아이바이오텍 102억. 그럼 하둥이로 이렇게 해서 위치가 이렇게 조금 확정되어진 겁니까? 위치가 방답 쪽인데 확정이 됐고 거기에 지금 개발 행위 허가까지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바다에 이제 버린다라고 했는데 바다에는 지금까지 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그 매립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또 저 매립을 위해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다 보면은 그게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사실 매립제로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고 나면은 마을 어장이라든지 바닷가에 이제 투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아마 마련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저기 이제 굴디 뭐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 경제에 큰 효과도 있는데 이제 냄새도 나고 뭐 침출수 해충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그 하둔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반발은 이제 없는 것으로 방담 마을 주민들이 어떤 동의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 이제 MOU 체결할 때 방담 마을 주민들도 참석을 하셨던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업체는 그 배각을 많은 양을 적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캣바로는 사실은 이제 배각 처리에는 크게 도움은 사실 안 되는, 이게 그게 이제 시설이 증설됐을 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배각을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크게 뭐 우려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배각 처리 비용이 한 10억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내년 해양 배출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통영의 이제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또 관련 법이 개정돼 가지고 또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조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예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이제 적체되는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희 예산이 올해도 추경에도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내년 또 당초 예산에도 또 나름 담았기 때문에 그 내년 후내년까지는 해양 배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걸로 해양 배출이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해증이라는 해양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EZ 구역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 굴폐각을 재강할 때 생석회로 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렇게 제휴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규모가 있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자는 나름대로 물론 알아서 다 했겠지만 이 사업자는 어떻게 우리가 조금 뭐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했으면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일단은 민간 투자로 이렇게 사업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름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캐파 내에서는 우리식 그 주 원료인 배각이 많이 소진이 사실 안 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재정 사입을 투입해서 그 캐파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이 회사 그 생지도 아마 1년 남짓 됐던 것 같더라고요. 자본금 규모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검증하고 이 새로운 기술을 역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알아서 했겠지만
아무튼 이 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잔뜩 쌓여 있는 그래서 민원들이 뭐 이렇게 많은 지역에 있어서 우선해서 좀 해결의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았고 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그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 질의라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하셨어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그 수산물 수출 실적 및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209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18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일단 요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지방보조금에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는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외줄 낚시 미끼용 할새우 공급하고 그 수출 해외 시장 개척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할새우 미끼용 할새우 공급 관계는 사실상 저기 이제 명기를 안 해놨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기를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외 시장 개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 내려오는 그 매칭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 자부담 포함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매칭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야 이 되는 부분은 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네. 해외 시장 개척하면서 자부담에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같은 사항들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지방 보조금에는 대개는 거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수협은 자부담이 없어요. 민간은 있는데 아니 뭐 수협도 민간이긴 한데 그거 좀 궁금하고요. 이거와 함께 네. 211페이지 보면 여기도 이제 수출에 대한 지원 현황인데요. 여기도 수협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20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어쨌든 2020년도에 우리가 사실 해외 나가서 마케팅 홍보하고 이러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하는데 기존 지금 우리 수산물 가공업체가 한 6개 업체 정도 있는데 네. 기존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수출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들. 해외 판촉은 못하지만 네. 수출은 계속 네, 가능하다. 저희들 이제 이 판촉 말씀이에요. 활동하러 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존 바이어들을 좀 관리해주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델CF는 이게 보니까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에도 이게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포장재 관계로 이번에 나왔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거제시에 이런 또 우수한 사업체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긴 하던데요. 하여튼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부담 안 들어가는 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리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특히 수협 같은 경우에 그 210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 실적도 사실 어찌 보면 다른 뭐랄까요 민간 사업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하기도 하고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제 경쟁력이 안 되는 건지 약간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늦게 예. 출발한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수입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수입하고 일반 기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단가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투입되게 되면은 일반 사기업하고 약간 공기업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단가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따로 그러면 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잠시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제는 뭐 이 해안선 길이가 길어서 넓은 해역을 뭐 관리하신다고 우리 팀장님하고 뭐 이 고생하시는 거 제가 봐서 현장에서도 봤고요. 예, 같이 하는데, 근데 우리 그 업 지도서는 이제 새로 건조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강공선은 좀 신식으로 해서 편의성, 그다음에 신속성도 다 갖춰야 될 그런 이제 정보력도 또 갖춰야 될 잘 계획을 세웠었고요. 제가 그 해양 폐기물 수거 현장이나 이런 거 가서 볼 때 장비를 좀 현대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전용선이 있습니까 혹시? 정용선이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감측 사업으로 나왔던 배를 예, 그렇죠. 지금 어선을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그 아라호라는 그는 배가 좀 너무 크죠. 통영하고 창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규모는 너무 크고 통영 취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우리 시하고는 좀 접목하기가 좀 곤란한 네, 상황이고 그렇죠.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과의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예. 그 정화선을 좀 건조하고 싶다고 예, 일단 예. 제안은 하나 드려놓고는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봐도 통영 거는 너무 솔직히 쉽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크기고 우리 현장에 좀 맞는 전용선이 필요하다. 배선하기 위해서, 감축하기 위해서 나는 배를 이제 우리가 시에서 가져와서 그냥 아쉬운 대로 쓰고 있는데 강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이 넓은 해역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걸 제가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비가 현대가 필요하고 아무리 인력이 사람 손이 필요하다지만은 강공서의 장비는 또 현대화해서 하는 게 추진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탁 협조. 예, 저희도 역시 그 돕겠습니다. 추진해서 과장님 또 배수부 갔다 오셨다니까 추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외해를 접하고 있는 항구 내에는 사실 이제 태풍 한번 오고 나면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내만 쪽에 칠천도나 가자도 또 이런 내만 쪽에 있는 어디죠? 산달주 쪽에 그 바다에 보면 이제 우리 정주어항 내에 보면 폐기물 구덕입니다. 사실 배어망, 뭐 나무 판때기, 줄 그게 이제 주인을 모르니까 뭐 바다에 있는 거를 손대기도 사실 쉽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배리에 있어요. 그럼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바다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분들이 봐서 사실 이미지가 좋을 리는 좀 없지 않습니까? 예, 나쁜 이미지 신고 갈 거거든요. 우리 고현동에 사는 시민들이 바다를 가더라도 바다가 왜 이렇게 더러워하고 가지, 뭐 칭찬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앞전에 이제 배 뗏목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을 좀 좋게 만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항 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일제에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치우는 게 좋나? 그것도 환경 정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비예산으로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 일환의 자율 정화대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촌계 마을 앞에 바다는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자 하는 측면. 아니 물속에 있는 이렇게 사람 손으로 침적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자율 정화대회 하는 건 그런 거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물 속에 있는 게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봤다 참 더럽다 느끼는데. 자원봉사도 많이 오시는데 예, 예. 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 또 예.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예, 예산을 장비, 투입할 수 예, 있는 예, 그런 방법을 그 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제 정비를 하는 게 마치 조금씩 하다 보면 계속 쓰레기만 숫자가 벌다 봅니다. 한번 그 처리하고 또 몇 년 후에 또 계획을 세워서 또 한다지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우리 바다 환경을 살리는 것이자 우리 거제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